일단 나이키부터 체크해 보면 나이키가 어제 장 직전에 이 스킴스하고 콜라보 발표해서 주가 한 7% 상승을 했죠. 결국 이제 좀 주가 어느 정도 '바닥을 찾겠다.' 그런 기대감은 일단 커지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이 스킴스하고 협업을 하면 일단 나이키의 어패럴 부분, 나이키 신발보다는 이제 의류 부분에서 쪼끔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나이키가 이번에 슈퍼볼에서도 그 케이틀린 클라크를 비롯해서 여성 스포츠 스타들 다 데려와 가지고 이제 나이키 슈퍼볼 광고를 몇십 년 만에 슈퍼볼에다 나이키를 광고를 했는데, 결국 나이키가 이 스킴스 그리고 또 케이틀린 클라크 같은 여성 스포츠 스타들 다 이제 그걸 이 퍼즐 조각을 맞춰 보면 결국 이제 좀 여성 소비자들, 그들을 겨냥하겠다. 결국 소비의 핵심은 여성입니다. 근데 나이키는 아무래도 소비층이 남성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여성 소비자들을 완전히 데려오겠다. 그런 거를 현재 좀 보여준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나이키 스킴스가 올 봄에 미국에서 첫 번째 컬렉션 발매하고 내년부터 더 많은 매장이랑 글로벌 확장 예정에 있다 이야기하는데, 뭐 스킴스 하면 당연히 이제 너무 유명하죠. 이 킴 카다시안이 론칭한 브랜드고, 뭐 브랜드 파워로는 미스터 비스트의 피스터블 초콜릿이랑 거의 그냥 같다,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전 세계에 뭐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지만 인플루언서 브랜드 중에 인플루언서 브랜드다.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의 인플루언서죠. 킴 카다시안. 뭐 전 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순위도 한 10위 안에 들고, 뭐 여성 중에는 한 3위, 4위 그 정도 하니까 상당히 이 파워가 있는 분이 사업하는 그 브랜드랑 나이키가 손을 잡았다. 결국 근데 의류만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 신발이랑 액세서리 분야도 같이 파트너십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킴 카다시안이 본인이 이제 나이키 스킴스 첫 번째 그 직원이다, 사원이다, 그런 것도 이제 뭐 본인 SNS에 올리고 그랬는데, 확실히 나이키 하면은 뭐 기능성이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나이키는 훨씬 고가 라인 그 엄청 비싼 라인으로 갈수록 기능성은 좋습니다. 근데 이 나이키의 기능성과 스킴스의 디자인, 그 미학 그런 게 이제 겹쳐 합쳐져서 여성 비즈니스 쪽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. 도대체 이 스킴스가 뭔데 호들갑을 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,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플루언서 브랜드 중에 인플루언서 브랜드입니다. 그 허쉬를 그렇게 강타한 미스터 비스트의 피스터블 초콜릿 마냥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는 뭐 여성 속옷 시장을 거의 뭐 파괴하고 있죠. 사실상 이 킴 카다시안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원래 빅토리아 시크릿이었는데, 빅토리아 시크릿이 최근에 좀 변화를 하려는 듯 했으나 이렇게 또 스킴스가 뭐 나이키하고 손을 잡는다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좀 뭐 그렇지만, 일단 킴 카다시안은 팔로워가 3억 5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8위입니다. 셀레나 고메즈, 카일리 제너, 아리아나 그란데에 이어 여성 중에는 4위고, 뭐 사실상 사람 중에는 7위죠.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1위는 인스타그램입니다. 인스타그램에 그 계정이 있는데 그게 1위고, 뭐 2위 호날두, 3위 뭐 리오넬 메시 쭉쭉쭉 있죠. 근데 이제 스킴스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 리스트 인덱스 그 전 세계 패션 그 순위 매기는 가장 이제 그좀 뭐라 하죠? 그 어쨌든 신빙성 아닌데 그 가장 이제 저명한 그런 매거진입니다. 여기서 지난 4분기에 그 순위 매겼을 때 뭐 미우미우, 생로랑 프라다, 뭐 코치 요런 거 눈에 띄었지만, 이제 또 눈에 띈 거는 스킴스가 11위로 한 단계 레벨업 했습니다. 스킴스가 뭐 작년부터 순위권 들어와서 꾸준히 순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. 뭐 지난 3년간 연매출 500% 상승한 기업이고, 그리고 지난 12월에 맨해튼 5번가 그 피프트 애브뉴 상당히 부촌인데 이곳에 또 플래그십 매장 오픈해가지고 뭐 현재 좀 많이 찾아보니까 매일매일 기본 웨이팅 1시간 이상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나중에 저도 가보면 스킴스 매장 꼭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결국에 이렇게 스킴스랑 파트너십을 맺으니까 나이키 주가 바닥 좀 그런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시가총액이 스킴스랑 파트너십 맺었다 해가지고 거의 한 6에서 7빌리언 요 정도 주가 상승을 했죠. 스킴스가 IPO하면 한 기업 가치 이 정도 평가받을 거다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이키 이 주가 상승이 어제 나타났습니다. 결국에 이제 의류 사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. 먼저 그건 기대감이 있는데, 현재 나이키의 이 카테고리별 성장률, 푸드웨어랑 어패럴 부분 봐보면은 이 신발 안 팔리니까 주가 하락하는 게 좀 확인되고 있죠. 이 신발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쭉쭉쭉 거의 최근 한 3년 가까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. 마이너스 두 자릿수 하락하고 있고, 이 의류 부분도 조금 저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, 근데 이번에 어쨌든 올 봄부터, 그러니까 다음 분기는 뭐 계속 저조하겠지만 다다음 분기 이 나이키 스킴스 관련 제품 나오는 이때부터는 확실히 스킴스 관련한 제품에 힘입어서 일단 신발은 아니겠지만 이 어패럴 부분 확실히 성장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? 그런 기대감 큰 것 같습니다. 뭐 스킴스 브랜드 파워 워낙 강력하고요.
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 주가가 일단 바닥은 뭐 쳤을 수 있어도 정말 추세적으로 이제 완전히 나이키가 뭐 다시 막 그렇게 주가가 쭉쭉쭉 뭐 우상향하는 기업으로 다시 변모하려면은 이 신발 부분이 회복해야 되는데 신발이 전체 매출의 거의 70% 차지하고 있죠. 신발 부분은 아직은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이제 뭐 이 신발 사업 회복이 필요하다. 앞서 그 전체 매출 구성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일단 신발 부분의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켄드릭 라마랑 그 테니스 선수랑 여성 그 싱어송라이터 한 분 나왔죠. 이름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성 두 분은 이제 컨버스 신고 나왔고 그리고 켄드릭 라마는 나이키 에어 DT 맥스 96 뭐 새로 나온 신발이라는 게 요거 신고 나와서 확실히 좀 뭐 인기는 끄는 것 같습니다. 이 글로벌 그 신발 리셀 플랫폼 세계 1위인 스타렉스에서 이 에어디티 맥스 96 검색량이 431% 증가했다. 이 캔드링 라마 하프타임 쇼 이후로 그런 데이터 나오니까 뭐 이런 신제품들 좀 반향을 이끌지?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나이키 측에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뭐 강조하던 거는 이 두 모델입니다. 일단 이거 두 개 잘 팔려야 뭐 나이키 슈즈 그 푸대어 신발 부분 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 나이키 보메로 18 요게 아직 발매 안 됐고요. 근데 발매 예정이라 적혀 있던데 조만간 출시하는 걸로 압니다. 뭐 2월 말, 3월 초. 그리고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 이거는 이미 출시해서 팔고 있던데 어쨌든 나이키 측에서는 이 두 모델이 잘 팔려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.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실제로 거리에서 이거 많이 신고 다니면은 그러면 뭐 나이키 부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신발들 많이 안 보이면은 뭐 계속 재미없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스킴스 관련해서 어제 스킴스하고 손을 잡은 나이키는 주가가 급등했는데 주가 급락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인데 왜냐면 스킴스가 원래 이 창업했을 때부터 빅토리아 시크릿 킬러로 나오고 있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항상 최대 우려 요인이 스킴스의 성장이거든요. 근데 스킴스가 이 나이키라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런 의류 그런 브랜드랑 손을 잡았으니까 이 스킴스도 확실히 세계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더 키울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이 스킴스가 일단 지난 12월부터 12월에도 이 노스페이스랑 스킴스가 콜라보를 하면서 이런 뭐 패딩이랑 그리고 이 겨울에도 이런 그 레깅스 같은 거 입는 건가요? 어쨌든 뭐 이런 좀 재밌는 제품들 뭐 콜라보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올 봄부터는 나이키 스킴스 론칭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뭐 세계적으로 좀 옷 좋아하고 뭐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랑 이렇게 스킴스가 콜라보 잘하고 있다. 확실히 좀 Z세대가 선호하는 이런 협업,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뭐 결국에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항상 나오던 게 스킴스한테 파괴당하는 기업이다. 그런 거였지만 일단 뭐 작년에 좀 패션쇼 하면서 약간 돌려 세우는 듯 했으나 뭐 일단 추가적으로 마케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 마케팅 파워는 이 스킴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긴 합니다. 왜냐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전 세계 8위 뭐 그러다 보니까 킴 카다시안이 본인 SNS만 올려도 그거 하나만 해도 뭐 광고료가 어마어마한 효과죠. 그 결국에 이 세상이 다 메타가 그 맨날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으면 장땡이다. 그런 시대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어제는 이제 스킴스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. 근데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좀 주가 바닥 기대감이 커진 것 같더라고요. 이 일단 의류 부분 턴어라운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스킴스랑 예, 손을 잡아가지고 뭐 신발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신발 부분에 좀 가시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면에 어제 이제 스킴스가 나이키랑 손잡았다 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빅토리아 시크릿 여기 예비 실적 발표하고 그때 실적 약간 쇼크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다음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나오든지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키 신발 부분에 대한 우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신발 부분이 과연 그러니까 주가가 뭐 나이키 주가 바닥을 쳤다 그렇게 봐도 그게 그냥 그 바닥에서 평생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영원히 안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리고 신발 부분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? 그것도 봐야 합니다. 근데 최근 잘 나간다는 트렌디한 브랜드들 이런 것들 나이키가 그렇게 뭐 스킴스하고 한다고 자기들 절대 기다려주지 않죠. 이들도 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, 협업, 이런 패션씬에서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 브랜드가 온러닝이죠. 온러닝 콜라보 정말 잘하고 뭐 내놓는 족족 다 줄 세우고 품절 그냥 대란인데
뭐 로에베하고도 이제 작년에 콜라보 많이 하고 했지만 인기 많고 했는데 근데 올해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. 키스하고 온러닝이 둘이 콜라보해서 3월에 신제품 발매한다 이야기하는데 키스 다들 아시나요? 이 키스가 작년에 성수동에 입점을 했는데 키스는 뭐 세계에서 제일 넘버 원으로 치는 그 뭐죠? 편집숍입니다. 약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데 원래는 이제 신발 편집숍으로 시작했다가 거기에 좀 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류, 뭐 모자, 여러 뭐 가방 그런 좀 여러 가지 브랜드들 그 편집숍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편집숍에서 뭐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이 훨씬 도드라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키스 같은 경우엔 정말 뭐 전 세계 어쨌든 항상 줄이 엄청나게 길죠. 대한민국 성수동 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키스 가면 이거 아이스크림도 맛있어서 뭐 뉴욕에선 키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잘 나간다는 이 온러닝 어쨌든 키스하고 이번에 콜라보해서 이 키스 콜라보 키스 온러닝 이 제품 3월에 내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잘 나가고 있는 살로몬 이것도 이제 키스하고 지난 12월 말에 콜라보해서 뭐 제품 내놓고 있다. 확실히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키스가 손을 잡아줍니다. 나이키도 과거엔 키스하고 콜라보했던 적이 있고요. 근데 그게 나이키가 가장 마지막으로 잘 나갔던 2021년이 끝입니다. 21년에 나이키 키스 콜라보하고 그 뒤로는 콜라보 제품이 안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 키스는 누가 잘 나가는지 알고 있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편집숍은 잘 나가는 브랜드들을 자기네 매장에 이제 배치해놔야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온러닝 뭐 실적 발표 여기는 3월 초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뭐 키스하고 콜라보 한다 합니다. 이것도 기대감이 큰 요인이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확실히 뭔가 이런 협업 이런 게 되게 뭐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인플루언서 시대 그리고 특히 뭔가 희소성 뭐 이제 경험 소비 그런 걸 강조할 때는 항상 협업 그리고 뭐 콜라보 한정 판매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